제발 제발 나는 다시 다시 됐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저는 지금 스트레스 받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것은 바로 마이크를 고정하는 작업을 하는 건데, 원래는 마이크를 손에다 들고 녹음을 했었거든요. 누워서. 근데 이게 누워서 손에 들고 하는 게 생각보다 부담이거든요. 뭔 부담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목이 아픈 사람한테는 누워서 손을 드는 행위 자체가 목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부담이어서 좀 편하게 녹음을 하고자 수건에다가 마이크를 핀을 꽂아서 몸통에다 수건을 놓고 거기에 마이크를 놓고 녹음을 하는데, 솔직히 어떻게 나올지 잘 모릅니다. 근데 저는 편집할 수도 없고 다시 재녹음도 안 할 거기 때문에 제발 적당히 그냥 들릴 수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만이죠.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상태는 별로 안 좋습니다. 별로 안 좋아요. 상태는 진짜 작년 여름으로 돌아간 느낌? 이거를 저번에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주사를 맞았거든요? 주사 맞은 거 얘기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월요일날 주사를 맞았어요. 월요일날 월화수목금토일 맞고 찍은 것 같은데. 월요일날 주사를 맞았으니까. 근데 그게 시간대가 되게 웃긴 게 딱 그 작년 진짜 이맘때쯤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전에도 이제 비슷했던 거죠. 1년 전에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었고, 그 다음에 한 달인가?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예약이 잡혀 있는데,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고, 목이 너무,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때 참다가 동네에 있는 그 통증의학과로 버스를 타고 가서, 그때 그 버스 탔을 때가 기억이 나거든요. 진짜 너무 버티다 거의 그 병원 문 닫기 전에 부랴부랴 진짜 갔거든요. 비가 한참 쏟아질 때, 그때도 태풍 왔을 때였을 거예요. 태풍 왔을 때 부랴부랴 가가지고 버스 올라타가지고 비 오는 날 가서
얘기하고 상담하고 목에다 주사 맞고 나오는데 너무 비참했었거든요. 제가 그게 기억이 너무 선명했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진짜 약간 한강 가고 싶었어요. 진짜 저희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직행으로 잠실 가는 버스가 있거든요. 근데 비가 막 옥수로 쏟아지는데 우산을 들고 혼자 이렇게 진료받고 막 아파가지고 막 아픈 몸을 이끌고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이제 왔다, 다른 버스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잠실 가는 버스가 딱 와서 문을 딱 여는데 진짜 타고 싶은 충동이 막 샘솟는 거예요. 한강 가고 싶다. 제가 그거를 가까스로 억누르면서 집 가는 버스를 탔었거든요. 진짜 근데 저한테는 되게 그 잊지 못할 하루 중에 하나였는데, 그거를 제가 월요일 날 또 경험했어요. 아파가지고 다시 주사를 좀 맞아야겠다고 싶어가지고 이제 이게 좀 얘기가 꼬이긴 하는데, 제가 뭐 큰 병원도 다녀보고 뭐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보긴 했는데, 애초에 큰 병원에서는 주사 치료 하죠. 주사 치료 해주긴 하는데, 이제 뭐 이를테면 신경외과다, 뭐 정형외과다, 뭐 이런 데서 진료를 보면은 거기서는 수술하는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마통과나 이런 데로 이제 협력을 해줘가지고 협진을 해줘가지고 이제 거기서 넣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가려면은 그냥 마통과로 이제 연락을 해서 가는 게 낫죠.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물론 주사는 큰 병원에서 맞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그거 주사 맞으러 큰 병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힘드니까 그냥 보통, 그럼 점점 이제 주사 맞는 거를 이제 동네 병원에서 찾게 되거든요. 저는 그나마 작년에 그 재활의학과에서 주사를 한번 맞았었는데, 그 놔줬던 그 주치 의사 선생님이 딴 데로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맞으려고 찾아봤더니 딴 데 가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재활의학과도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재활의학과에 놔줄 만한 선생님이 있나 해서 봤더니만 없는 거예요. 약간 그래가지고 이 병원도 못 가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동네 병원에서 이제 주사 맞기로 생각을 해서 이제 찾다 보니까, 그나마 작년에 갔던 그 통증의학과 선생님이 그나마 저랑 좀 대화가 되는, 제가 의사를 또 되게 많이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많이 겪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밥맛 떨어지는 의사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고, 밥맛 떨어진다? 밥맛 떨어진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다 괜찮았어요. 의사분이 나쁘진 않았는데 되게 그 권위적이신 분도 계시고 강압적이신 분도 계시고, 약간 선생님 같은 스타일, 교수 같은 스타일, 약간 그런 의사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환자 말은 그냥, 환자하고 의사소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 소통. 일방적으로 난 의사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냥 무심한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갔던 그 통증의학과 선생님은, 실력은 모르겠어요. 실력은 모르겠는데 적어도 일단은 대화가 된다는 거.
환자랑 일단은 진료를 할 때 얘기를 많이 하고 환자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걸 다 들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는 거죠. 의사소통이. 적어도 그거 하나만큼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다시 1년 만에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주사를 맞았습니다. 원래 작년에 이제 그 병원에 가면 보통 이제 엑스레이 찍잖아요. 근데 저는 엑스레이를 하도 많이 찍어가지고 엑스레이 찍은 병원만 해도 한 곳, 두 곳, 세 곳, 네 곳, 다섯 곳, 여섯 곳, 일곱 곳, 한 진짜 10곳 가까이 한 찍은 것 같거든요. 엑스레이를 하도 막 딴 병원 옮기기만 하면 엑스레이는 기본으로 찍으니까. 그래서 이 병원도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제 보다가 이제 디스크가 있다고 얘기하고 MRI도 찍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MRI를 다음 진료 때 가져와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안 갔어요.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생각나서 MRI를 들고 갔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1년 만에 다시 가서 MRI를 들고 가서 1년 만에 MRI를 보여드렸습니다. 보시고는 선생님이 약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터졌는데. 그래가지고 주사를 맞고 근데 제가 그 신신당부를 했었거든요. 스테로이드 들어가는 약 좀 달라고, 주사 좀 넣어달라고. 근데 알겠다고 소량 넣어서 준다고 했는데 그 진료 내역서, 세부 내역서에 봤는데 스테로이드 약이 없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이분은 다 좋은데 혹시 이 스테로이드 약을 안 넣어주신 건가? 환자한테 넣어준다고 했는데 넣어주신 거 맞나? 원래 그 진료 내역서 보면은 스테로이드 들어가는 게 뜨거든요. 나오는데 없어가지고 그거 하나가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는 그쵸. 사실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싶어서 간 거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맞았으니까 똑같이 주사 맞았을 때처럼 일단은 좀 기다려 보려고요. 아직 이제 일주일 안 됐으니까 최소한 2주 정도 좀 기다려 보고 상태를 봐야 되는데 또 가서 이제 제가 약도 따로 제가 이제 작년에 먹던 소염제 약 있어가지고 어차피 이 병원에서 지으는 약은 한 뭐 3일분? 뭐 이 정도밖에 안 지어주잖아요. 저는 막 원래 한 달분 이렇게 필요한데 3일분 막 이렇게 지어주니까 그래서 그냥 따로 그냥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먹는 약 있는데 옛날에 먹던 약인데 그 소염제 있는데 그거 한 통만 따로 처방 좀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가지고 처방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 3일분 약은 다 먹었고 이제 남은 약은 집에 있는 타이레놀이랑 아세트아미노민 타이레놀이랑 제가 처방받은 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졸피뎀 수면제 있고 세 약을 먹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입원했을 때 받았던 병원에서 제가 퇴원하면서 한 달치를 먹고 한 달 뒤에 다시 외래로 가서 한 달 약을 또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약을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없어졌어요. 어디 갔지? 나 진짜 미치겠네. 그 약을 제가 힘들 때 먹으려고 했는데 숨겨놓은 건 아닌데 분명히 책상에다 놨거든요. 제 방 책상에다. 근데 약이 사라졌어요. 대체 어디 갔을까?
그것도 봉지에 넣어놓기 때문에 약이 없어질 리가 없을 텐데, 큰 봉지인데. 그래서 내가 다 먹었나? 먹었나 싶기도 하고. 근데 먹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그 뒤로도 너무 여러 병원을 많이 다녀가지고 약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 약을 먹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다른 약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주사를 맞고 왔고 당분간은 약을 다시 먹을 예정입니다. 한동안 약을 끊고 생활을 했었거든요. 제가 정신과 약을 끊는가 동시에 이제 약은 완전히 끊고 생활을 했었는데 몇 달 다시 약 먹는 신세가 됐어요. 끊고 나서도 힘들었거든요. 끊고 나서도 이제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허리는 이제 방사통은 거의 줄고 이제 허리 쪽에만 통증이 좀 허리에만 통증이 있고 이제 대신 이제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 이제 무릎을 좀 더 단련을 해야겠다. 무릎도 좀 잡아야 되니까 통증을. 그래서 이제 무릎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공부를 하면서 무릎 재활 운동에는 이게 좋더라 해서 그걸 조금씩 했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거기서 탈이 난 것 같아요. 거기서 동작이 근데 스쿼트, 이제 앉아서 다리 뻗는 이제 레그 익스텐션, 밴드로 하는 뭐 그 다음에 엉덩이 이제 다리 벌리는 운동 이 정도만 했었거든요. 아, 그리고 서서 하는 레그 익스텐션, 서서 이제 발목에다가 줄 걸고 이제 당기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이제 허벅지에 이제 근육을 만들어 보려고 이것저것 시도하다가 제 방에는 이제 거울이 없거든요. 거울을 옛날에 부셔 먹어가지고 거울이 없어가지고 스쿼트 하는데 자세가 이게 허리가 말리는지 안 말리는지 판단이 잘 안 서니까 이제 거울을 좀 보면서 하고 싶어가지고 옆방에 가서 거울을 보면서 자세를 보면서 연습하다가 조금 더 내려갔나 봐요, 평소보다. 그때 이제 허리가 약간 찝히는 느낌이 났거든요. 뭔가? 그때 살짝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내고 나서 이제 다음날 이제 운동을 또 하는데 이제 다리 벌리는 운동을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밴드가 두 가지 밴드가 있거든요. 하나는 빨간색 밴드고 하나는 파란색 밴드인데 빨간색 밴드는 좀 약한 밴드, 파란색 밴드는 좀 강한 밴드였는데 이제 빨간색 밴드가 다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파란색 밴드밖에 없어가지고 파란색 밴드로 열심히 운동을 했었거든요. 다리 벌리기도 파란색 밴드로 열심히 하다가 좀 이제 끝에 좀 더 이제 벌리다가 힘들 때 좀 더 끝에 이제 다리를 벌리면서 이제 버텨주는 연습을 했죠. 근데 그때 너무 버티면서 힘을 썼나 봐요. 허리 쪽에. 허리 압력이 높아지면서 그때 이제 허리가 다시 잘못된 것 같아요. 뜨끔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허리가 조금씩 다시 안 좋아지더니 통증이 오고 저림이 다시 오고 다리 쪽이 아프고 약간 이런 증상이 다시 생겼어요. 허리도 통증이 다시 생기고 옆으로 약간 찢어진 듯한 옆으로 튀어나온 듯한 느낌. 그래가지고 이게 다시 터진 것 같다. 다시 뭔가가 증상이 다시 발현되는 거 보니까 뭐가 다 잘못됐다. 그동안은 그래도 허리는 나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방사통은 없었는데 이게 다시 생겼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몸이 다시 나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허리 쪽 근데 제가 지금 이것까지 터졌다고 하면은 총 허리 디스크가 3번이 터진 거거든요.
최초로 터진 거, 두 번째로 터진 거, 세 번째로 터진 거. 근데 되게 공통점이 뭐냐면 허리가 터지면은 저는 목이 너무 아파요. 목도 통증이 같이 오거든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 목 디스크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목 통증이 심하게 와서 너무 괴롭혀요. 밤잠을 막 처음에는 진짜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저를 괴롭혔었고, 이번에 작년에 터졌을 때도 목 통증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너무 힘들어서 MRI까지 찍었었고,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터지니까 목도 같이 오면서 목이 지금 또 굉장히 힘들어요. 목이 아프고 오래 누워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도 생각은 하는데 항상 오래 누워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갑자기 얘가 또 아프구나.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또 제가 경험이 또 쌓이다 보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목 통증이 줄어들면 허리 통증도 줄어드는 거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요즘에 좀 힘들어요. 요즘에 진짜 오늘 같은 경우는 진짜 약간 딱 진짜 작년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고, 작년과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작년에 비해서 통증이 강도가 좀 더 약하긴 하거든요. 작년에는 너무 진짜 너무 힘들었고, 작년에 비하면 그래도 낫긴 한데 그래도 힘들어요. 그래도 어쨌든 두 번의 그거를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호전은 된다. 나는 지려고 한다. 몸에서. 무릎 빼고. 무릎은 절대 안 나와요. 무릎은 제가 지금 1년째인데 무릎은 가만히 있는다고 낫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허리는 가만히 있으면 진짜 낫긴 낫는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방사통은 확실히 줄어들고. 그래서 제가 힘든 거는 정확히 말하면 이 세 군데의 통증이 같이 왔을 때가 힘든 거거든요. 허리, 무릎, 목. 이 세 군데가 같이 오면은 진짜 좀 지옥이에요. 왜냐면은 서 있으면 무릎이 너무 아프고, 누워 있으면 목이 너무 아파고, 앉아 있으면 허리가 너무 아픈데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죠. 무릎에 좋은 운동, 뭐 스쿼트, 뭐 레그 익스텐션, 이런 운동은 자전거 타기 이런 거는 다 허리에 어느 정도 부하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크 환자가 하기에는 좀 힘든 운동이에요. 그래서 무릎 단련을 하기가 좀 힘들고, 걷기를 하면은 이제 걷기를 해야지 이제 허리 디스크 환자한테 좋은 운동인데, 걷기가. 근데 무릎이 아프니까 걷는 것도 솔직히 좀 부담되거든요. 너무 아프면 진짜 걷기도 좀 힘들 정도로 나 이러다 진짜 걷지도 못하는 거 아닌가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무릎 관절에 부담이 너무 많이 느껴져가지고 요즘 너무 힘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1년을 무릎을 지켜본 결과 얘는 진짜 운동을 해줘야 되는 것 같고, 허리는 쉬어줘야 되니까 이게 둘이 상충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같이 하기가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드물고. 그래서 결국에는 무릎에 좋은 운동을 허리 디스크 환자인 제가 하다가 시도해보다가 결국 다시 허리에 이제 무리가 간 거죠. 쥐엔장. 그래서 결론은 다시 내긴 했거든요. 내긴 하긴 했는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대처는 좀 빨랐어요. 그래도 제가 원래 병원 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대처도 되게 어버버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막 상의도 막 가족들이랑 막 여러 사람들이랑 막 해보려고도 했었거든요. 가족 문제로까지 해가지고 막 상의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그렇게 하면 좋은 줄 알았는데 또 막상 해보니까 사공이 진짜 많은 거예요. 사공이 진짜 많고 진짜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아는 척 오지게 많이 하고 그런 거 보면서 그것도 너무 피곤한 것 같고 진짜 짜증만 나고 도움도 안 되고 그냥 겉으로만 도와주는 척하는 느낌이지 실속은 없는 느낌이어서 이번에 터졌을 때는 그냥 전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저 혼자만 지금 알고 있는 거거든요. 저랑 그냥 연락하는 친구 한 명? 그 정도? 연락하는 친구 정도? 가족은 몰라요. 그러니까 원래 아파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 아프니까 원래 좀 더 많이 지켜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당장 병원에 가서 주사 치료부터 일단 맞았어요. 주사부터 일단 가서 맞았고 약도 일단 받았는데 제가 먹는 약 좀 더 달라고 해서 이제 그 약까지 이제 받아온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일단 주사의 효과를 좀 기다려보고 약을 수염제를 먹으면서 염증을 좀 빼고 그래서 최대한 터지기 전에 이제 방사통이죠. 방사통은 일단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일단 방사통은 무조건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방사통을 잡으려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그랬는데 누워 있으면은 열감이 막 엄청 느껴지거든요. 열감이 등 허리에 열감이 너무 심했어요. 막 여름에 누워 있으면 막 열이 막 팍팍 막 느껴지는 그게 오늘 이번에도 느껴지더라고요. 누워 있으면은 그나마 그때는 진짜 여름이었거든요. 그 올림픽 할 때, 그 도쿄 올림픽 할 때여가지고 한참 더울 때여가지고 선풍기 계속 틀어놓고 있었는데 막 열이 막 몸에서 막 엄청나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약간 가을이잖아요. 9월 달 돼가지고 지금은 누워 있으면 막 열감이 나니까 선풍기를 틀어놓는데 좀 틀어놓고 있으면 좀 추워서 살짝 또 꺼놓으면 또 더워가지고 틀어놓고 딱 틀었다 껐다 틀었다 껐다를 되게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하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열감 되게 이게 되게 거슬리거든요. 열감이 이 열감도 분명히 빠진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겪어봤으니까. 이 다행스럽게 한 번 겪어본 거라서 무섭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대처 방법을 안다기보다는 이게 지나가는 거라는 거를 이제 아는 거죠. 지나갈 바람이라는 거. 그래서 일단 진짜 작년과 너무 똑같아가지고 증상의 발현이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일단은 9월은 죽어 있었더라고요. 작년에 9월은 전 거의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진짜 그런 상태였고 정신 못 차리는 상태였고 10월 정도 돼야지 그나마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었던 통증은 있었으나 조금 줄어든 상태. 그래서 저도 한 달 정도 9월은 일단 죽어 있어야겠다. 이 지금 받는 고통을 계속 느끼면서 9월 한 달을 보내야 된다. 생각이 들었어요. 슬프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술을 사고 좋아했었는데 이제 나 맥주랑 막걸리 마실 수 있다.
막 너무 좋아가지고 했었는데 막걸리는 유통기한 지나고. 근데 다행히 이번 추석에 그 누나가 와가지고 누나가 원래 막걸리 준 거거든요. 근데 누나가 와서 누나가 막걸리 한 통 먹었어요. 막걸리 한 통이 남긴 했는데 이 막걸리 한 통은 뭐 먹을 사람이 진짜 없는데 이제 이건 아마 버릴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제가 막걸리 두 통으로 그 모주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모주 만들려고 했는데 모주로라도 만들어서 먹어야지 생각했는데 이제 너무 아프고 만사가 귀찮고 하니까 그 만들 의욕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버릴 것 같아요. 대신 맥주가 있으니까 맥주는 꼭 마셔야죠. 그래서 뭐 재밌는 얘기 뭐 제가 뭐 재밌는 얘기를 언제 했겠느냐마는 결국에는 몸이 더 안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또 우울한 얘기 많이 할 것 같네요. 힘든 얘기, 우울한 얘기. 저번에 갑자기 구독자분 한 분 나가서 되게 슬퍼했었거든요. 근데 한 분 나가니까 두 분이 들어와서 90명이 됐어요. 와우. 저 이제 열 분만 모으면 저는 세 자리가 됩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100명이라니. 나에게 100명이라니. 100명. 100명의 사람이 있다니. 너무 감동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욕심도 나고 더 좋은 나름 발전을 하고 싶고 한데 몸뚱이가 이래가지고 발전은 아직 못할 것 같고요. 발전을 일단은 뭐 제 몸이 일단은 좋아져야 발전이 가능한 거니까 그때까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약간 제 상태 보고용과 그냥 제가 너무 심심할 때 친구가 없다 보니까 심심할 때 한 번씩 녹음하는 용으로 쓸 것 같아요. 기록용으로도 쓰고 가끔씩 내가 이때 뭐 했지 싶을 때 유튜브 보면은 좀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위한 기록용으로도 좋은 것 같습니다. 수면제를 하나 먹었거든요. 졸피뎀. 졸피뎀 먹고 의도치 않게 정신과 의사가 먹은 졸피뎀 후기라는 영상을 또 봤어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본 건 아닌데 뭐 아는 내용 부작용은 블랙아웃. 그거는 제가 그 병원 다닐 때도 그 제가 졸피뎀 먹다가 병원 가면서 이제 병원 약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졸피뎀이랑 이 병원 약에서 처방받는 약이랑 뭐가 다르냐고 물어봤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크게 다를 건 없는데 졸피뎀은 부작용이 있는데 블랙아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먹고 나서 기억을 못 한대요. 먹고 나서 기억을 못 하는 사람이 있대요. 자기가 막 자동차 운전을 하고 올 수도 있고. 근데 그게 기억을 못 하는 거죠. 약간 목류병처럼 그런 게 있는 부작용이라고 하는데 저는 졸피뎀은 이제 나름 많이 먹었는데 그런 부작용은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 그래서 요 근래에 잠깐 먹고 또 먹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다시 끊을 거니까 안전하게 복용을 하겠습니다. 되게 막 떠들고 싶은 게 되게 많았는데 막상 떠들려고 하니까 뭘 떠들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프기만 하니까 나 아파요 라고만
말하고 싶긴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지금 졸피뎀은 이미 먹었어요. 졸피뎀은 이미 먹었고 이제 이거 올리면은 잠을 잘 것 같긴 하거든요. 잠을 자긴 해야죠. 이제 좀 다시 하루가 길어졌어요. 통증이 심하다 보니까 쉬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고 힘들면 시간이 너무 길어요. 안 힘들면 시간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짧게 가는데 금방 간다는 느낌인데 요즘엔 이제 한 달은 좀 저한테 긴 시간이 되겠네요. 음. 그래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죠. 어차피 어 극복을 못하면은 안 되거든요. 극복을 못하면은 그냥 저는 평생 이러고 살다 죽는 거죠. 이러고 살다가 집안 사정은 더 안 좋아질 거고 뭐 그러다 보면은 저는 이렇게 살다가 이제 죽는 거겠죠 뭐. 죽는 거죠 뭐. 소위 말하는 진짜 병신이 돼서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 거죠 뭐. 그게 딱 인생입니다 딱. 저의 인생.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이거를 극복할 수밖에 없어요. 극복해야 되는 게 숙제고 극복해야만 되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다치면서 느끼게 된 건 나름 결론을 냈거든요. 드디어. 아, 그럼 나는 허리 디스크의 환자에다가 목 통증도 있고 무릎도 너무 아프고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근감소로 인한 통증인 것 같긴 하건데 뭐 연골연화라고 하는 사람 의사도 있고 뭐 쓸개골 이제 슬개골 통증 증후군 뭐 슬개 통증 증후군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증상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극복을 해야 되고 제가 요즘에 걸으면서 산책할 때마다 느끼는 게 진짜로 내가 8, 90대 할아버지 된 것 같다.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 다니고 하는 건데 나는 진짜 8, 90 연세 어르신 된 마냥 진짜 벌벌 기면서 내리막길 벌벌 기면서 가야 되고 계단은 아찔하고 진짜 계단은 엄두도 못 내고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걸 겪게 될 거라는 건 생각도 못 했거든요. 참.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허리 디스크를 극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무릎도 극복을 해야 되고 그 동시에 목 통증도 잡으면 좋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증을 다 잡으면은 헬스를 해서 몸을 다시 만들 거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울 거고 근육을 키우고 나면은 이제 일을 하겠죠. 일을 하면서 일은 솔직히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똥찌개라도 지라고 하면 지을 수 있을 자신이 있습니다. 아픈 것만 해결이 된다면. 근데 무거운 건 못 들 것 같아요. 제가 무거운 거 들다가 터진 사람이라. 아무튼 뭐 근데 뭐 그거는 미래 얘기고 지금 당장 제가 이제 극복해야 되는 거는 약간 등에서 오는 통증, 등에서 오는 열감. 일단은 이거를 좀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작년에 경험했던 바로는 좀 걸리거든요. 그것도 한 달? 한 달 정도는 열감을 계속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달 정도는 등에 열감을 계속 느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요. 오늘은 너무 주저리 많이 떠들었네요. 어쨌든
아프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아프지 말라고 해서 아픈 건 아니지만 세상에는 진짜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아파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빨리 아프셨으면 아프신 분이면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고 저도 빨리 낫고 싶고 그렇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상태가 어떤지 보고하러 오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 녹음 끝.